삼성증권 사고, 배당하다가 벌어진 사고라고 하죠. 관련해서 기사도 많고 국민청원도 아주 활발한데 이 내용을 이야기가 사실은 주식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이 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태 LGD 투자자 모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희망나눔 주주연대하고 LGD 투자자 모임 뭐라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셀트리온 그룹 소액 주주들 위주로 소액 주들이 모여가지고 기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설립을 해가지고 올해 3월달까지 40억 정도 모금을 해가지고 어린이 그 재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그 기부재단이면서 또 소액 주주들이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연대를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그 비영리 법인단체로 설립되어 있는 소액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는 곳이고요. LGD 투자자 모임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 마찬가지로 저희도 최근에 발족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좀 주가에서 가치 평가를 좀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가치를 좀 더 올리고 제대로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모임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도 소액 주주 운동 같은 것도 합니까? 그거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격은 좀 다른데 이 그 두 모임에서 공이 이번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성격이 다른 모임인데 두 모임 모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이유, 왜 이 과정 자체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요걸 좀 쉽게 일반인도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도 워낙 그 범위를 벗어난 사건을 해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폐는 우리가 소위 돈은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이외에서는 지폐를 발행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은행 이외에서 지폐를 발행하면 그게 위조 지폐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한국 예타운에 해가지고 한국 예타운에 결정되어 있는 데서 거기서 그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주식도 유가 증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주식을 발행해야 될 거를 그냥 일반 은행에서 지폐를 발행한 거하고 똑같이 삼성증권이라는 한 개 증권회사에서 유가증권을 불법으로 발행했는 거라고 보고 있죠, 저는. 아하,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돈이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서 시중은행 대리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찍은 것과 마찬가지 속성의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희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원래 유가증권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절차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세무사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정관에 이제 그 적혀 있어요. 주식수를 얼마나 발행할 수 있느냐, 자본금이 얼마인가. 그 정관 변경하려면 이사회 동의나 이런 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탁결정원에다가 다 주금 납입도 해야죠. 자본금을 다 넣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직원이 클릭질 한 번으로 그냥 주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 집안에 그냥 지폐 만드는 기계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제 주식 배당, 그러니까 1주당 1,000원 현금을 줘야 되는 건데 이사에 결의했어요. 그런데 1,000원이 아니라 1,000주가 배당됐다. 근데 이제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그 1,000원이라고 써야 될 것을 1,000주라고 써가지고 인간의 실수로 발생한 일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까? 전혀 아니죠. 왜 아닌지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쨌든 1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1,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죠? 1,000주 1,000원에는 1,000주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1주가 지금 거의 4만 원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면 이걸 400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대박이 난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도 28억을 이제 그 우리 사주 가지고 있는 직원들한테 줘야 될 게 무려 112조 원이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 이게 실수로 벌어질 수 있는가. 일단 이게 실수라 하더라도 이게 내부 통제 자체에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내부 통제가 문제된다면 이건 애초에 감사 의견 거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건 어떻게? 이건 상장 폐지를 말합니다. 상장 너무.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증권 자체에서 전산 시스템 있잖아요. 전산 시스템이 있겠죠. 금융회사는 엄청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 삼성증권 자체 그 보면은 2017년도 전산 운영 예상비가
750억을 썼습니다. 예. 근데 일개 직원이 예. 쉽게 말하면 우리 공장장님이 예.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있어요. 예. 근데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체를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 해가지고 이체를 한다 하면은 근데 내가 1억을 넣었었어요. 그럼 그게 이체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 예. 잔고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예. 친구한테 1억을 이체하려면 예. 어차피 잔고가 없기 때문에 이체가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예. 근데 이거는 시스템상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또 자체 자기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습니다. 빵원인데 예. 이게 111조 원이 쳐넣는데 그게 직원들한테 가고 또 직원들은 그거를 받았는데 얼씨구나 하고 그걸 이제 막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아하.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단계에 네. 나눠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잠깐만요.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아니요. 목소리가 좀 원숙하신 분은 장원교 이사장님.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좀 젊으신 분은 황상태 대변인입니다. 네. 알아서 갈라서 들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좀 목소리가 젊으신 황상태 대변인님 말씀하십니다. 네, 실제 나이도 젊으세요? 네, 저 31입니다. 올해.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 다 절차를 나눠보면요. 일단 1차적으로는 내부에서 그렇게 클릭질 하나로 갑작스럽게 28억 주 시가총액은 대충 한 113조인가 됩니다. 그게 113조면 우리나라 예산의 한 3분의 1이죠. 그게 거의. 그렇죠. 네, 그쯤 되는 금액 갑작스럽게 클릭질 한 번에 나왔다. 예. 내부에서 거의째는 아무런 통제하지 않았다. 일단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게 진짜 팔렸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게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 내에서 오류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시장의 물건으로 나왔다. 그렇죠. 근데 누가 샀단 거예요. 근데 산 사람은 선이잖아요. 예. 그럼 산 사람은 그걸 받아야죠. 예. 근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어. 그럼 줄 게 없으면은 주식 어디선가 가져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가져오려면은 주식 수가 늘어나는 거죠. 일종의 유증과 아니면 무슨 증자와 똑같은 현상이 되는 건데 절차도 없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 갑작스럽게 주식 수가 500만 주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주식이 발행 숫자가 정해져 있죠. 상장사들은.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정해져 네.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위조 주식이 풀려버리는 거죠. 풀려버리는 거와 그렇죠. 마찬가지 효과다. 이제 그러니까 수습을 한다는 그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회수하려고 하기엔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까네 지금 직원들 거 다시 회수한다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국민연금에서 지금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빌려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국민연금에서 또 빌려온다는 얘기도 있고. 자, 급하게 거기까지 아직 가지 메꾸려고. 마시고요. 예. 왜냐하면 주식을 안 한 분들은 예, 잘 이해하시기 힘드시죠. 요 앞에까지는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예. 네. 존재하지 않은 주식을 그 시스템상으로는 존재하는 것처럼 배당을 해버렸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부에서 전혀 걸려지지가 않았다. 맞습니다. 네. 그걸 직원 한 명이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예. 불가능하죠. 제 통장에 1,000원밖에 없는데 사람들한테 뭐 10억을 나눠준 건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체도 이상한 일인데 네, 그거 어떻게 걸러지지 않을까? 네, 근데 그걸 받은 그 직원들이 네. 나한테 통장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아야 될 사람이 400억이 들어왔으면 네. 이거 이상해야 하는데 당연하죠. 네. 말을 해야죠 회사에다가. 예,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내다 팔았다는 거죠 시장에. 그거도 실제로. 그렇죠. 그게 실수인지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30분 안에 30분 예, 안에. 그 개장이 9시 하잖아요. 예. 9시 30분 전에 이제 그걸 와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약간 실수가 그게, 네. 실수인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실수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왜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랄 해저드. 그러니까 개인이 양심이 없어서 네. 내 돈이 아닌 걸 자기 통장에 갑자기 400을 꽂히면 자기 돈이 아닌지 뻔히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내다 팔았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다. 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근데 그게 그거는 아닌가요? 언론에서 예. 자꾸 그 직원의 실수, 네. 모럴 해저드로 몰고 가는 게 저는 언론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질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본질은 예. 그렇게 발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회사의 문제죠. 우선 뭐 그렇죠. 그걸 검증하지 못한 시스템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거기 검증하지 못한 당연히 그 직원의 모랄 해저드도 큰 문제죠. 네. 큰 문제지만은 전체에서 보면은 그거는 매우 저희는 지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위조증권이 발행되게 되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죠. 위조증권이 발행이 됐는데 그 발행이 됐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직원이 숫자를 잘못 입력했다는 걸로 지금 듣고 넘어가고 있는 거죠. 숫자를 잘못했어도 예, 입력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틀리면 안 되죠, 당연하죠. 그게. 네, 그게 첫 번째고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비단 또 삼성증권만의 문제냐?
다른 대형 증권사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천천히 가보죠. 예. 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로 그렇게 대량의 위조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대량의 있지도 않은 주식이 예. 시스템상으로 발행되도록 한 그 시스템 자체의 허점. 예. 그렇죠. 예. 이건 만약에 이게 된다는 건 누가 마음 먹고 네. 다른 주식 이 경우가 아니라 그렇죠. 예. 삼성증권 주식이 아니라 예. 다른 주식도 이런 식으로 발행해서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다는 얘기 그렇-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죠. 확대 해석할 수 예, 그렇죠. 있는 거죠. 있는 예. 거죠. 그게 만약 그렇다면 시장이 지금은 붕괴되는 거죠. 붕괴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만 자기들끼리 몰래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도 맞습니다. 의심이 막 가는 거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반대기계. 그게 이제 공매도가 차익 공매도만 허용돼 있는데 잠깐만요. 예. 거기까지 예. 예. 사람들은 이제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아, 주식 예, 안 예. 하시면 예. 그 막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예. 일단 저도 차근차근 이해하고요. 예. 첫 번째는 그거예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네,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직원들이 이제 소위 이제 양실 문제가 생겨서 네. 시장에 내다 판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양심 모랄 해저드로 몰고 가는 게 이게 프레임이다라고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축소한다는 거죠. 침수봉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뒤에 그런 위조 유가증권이 발행돼 있는데 그거를 유통에는 이제 일부 극히 16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모랄 해저드가 있는데 그 직원들의 문제로만 이게 덮고 넘어갈 테이블 정도로 자꾸 치지 마시고요. 덮고 넘어갈 정도로 크지. 알겠습니다. 침수봉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이게 침소봉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요. 이거는 진짜 문제는 예. 그렇게 함부로 이게 증권사가 유가증권을 함부로 찍어내서 그렇게 막 팔아치울 수 알겠습니다. 있는데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 피해자가 있습니까? 실제 피해자라면 약간 좀 광범위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짧게 봤으면은 삼성증권 자체도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 그 주주들도 피해자일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만약 이런 것들이 자행됐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은 일단 그 추측에 불과하지만요. 그러면은 기존에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 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게 여겨주니까 주가 조작의 방법론으로 쓰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예. 그거도 있고 이렇게 검증이 안 되는데 중간에. 네, 그리고 예. 뭐 총님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증권의 국민연금이 대주주입니다. 14.7%.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죠? 그러면은 국민연금은 주인이 누굽니까? 저희 국민이죠. 국민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투자한 삼성증권이 그걸 위조 지표를 발행해가지고 만약에 삼성증권이 그걸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 왔을 적에는 그 피해는 누구 고스란히 국민연금이 져야 되고 그렇죠. 14.7%를 투자한 그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인인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것은 모랄 해저드라고 했을 때 네. 직원들 네. 이게 그 증권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식을 파고 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틀 후에 이틀 후에 그렇죠. 예. 이틀 뒤에. 근데 그 펀드 매니저라면 네. 이만큼의 주식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건 당연히 알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예, 당연히 아는데 그런데 내다 팔고 돈이 이틀 후에 돌아오는 그 사이에 네. 자기가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원래 모랄 해저드 양심의 문제는 내가 이걸 하고 나서 안 들킬 전제에 하는 건데 네. 들킬 게 뻔한 일인데 이게 어떻게 모랄 해저드죠? 저희가 대목이 저희가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네.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다만 규모가 작았을 뿐이고 약간 그래서 양심이 좀 갉아 먹어진 게 아닌가 약간 좀 직관적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그게 실수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주식 수가 좀 많았을 뿐이고 근데 맞아요. 일단 팔고 나서 평소에- 보니까 이제 평소에 된 거죠. 금액이 작은 금액을 평소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든지 습관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금액이 커져가 그렇죠. 터지지 문제가 된 않았나 하는 것이다. 문제가 커서 이제 되지 문제가 않는가 될수 할 있어요. 정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계좌로 들어온 것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들어온 건지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주식이 들어오고 주식이 예, 들어오고 예, 이게 이제 그 합법적이지 않은데 네, 예. 합법적이지 않은 방식의 공매도처럼 계속 사고 네. 팔고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냥 네. 들어왔으니까 그냥 팔았을 뿐이다. 네, 그렇게 이게 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아. 차명 계좌 문제가 거기까지 되는 거죠. 의심을 하는 게 제 입장이죠. 일단 아하. 그러면 차명 계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일단 삼성증권회사 주식 아니라 이제 다른 계좌, 직원 계좌, 뭐 어떤 뭐 외국인 계좌 이런 식으로 뭐 그걸 다 숨기면서 할 수 있다는. 아하.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뭐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직원 되면.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아니라 직원 개인 이름. 지금은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사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증권거래소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개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와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유통되고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겠냐 이게 그렇죠. 가능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네. 이 사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차명 주가 조작을 하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위 이제 그 무차입 공매도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빌려오지 않고 빌려온 것처럼 해서 막 사고 파는 그래서 주가 그렇죠. 조작을 하는 행위를 예전부터 해오다가 그 16명은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들키게 된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네. 또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매도를 좀 약간 짚고 넘어가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혹시? 1분 괜찮긴 한데 1분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것만 말씀드리죠. 그럼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금감원 이걸 이제 관리 감독하는 기구가 금융감독원이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에 시스템 점검을 하고 증권회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냥 증권회사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시스템 관리를 하는지를 그냥 보고 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부랴부랴 실질적으로 위조집 증권을 발행한 그 당사자인 이게 범죄행위죠. 그 삼성증권을 압수수색을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영업 정지를 일단 시켜놓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하는 행태가 당신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보자. 빨리 배상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금감원의 행태입니다. 그렇죠. 지금 유가증권 유조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충분한 마무리가 안 돼서 3부에 5분만 더 해서 마무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정원교 황상태 대변인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가 방송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에 이어서 삼성증권 배당 사고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장원교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장 그리고 황상태 LGD 투자자 모임 대변인 나오셨는데 2부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공매도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매도를 설명드리면은 그 주식을 없는 주식 파는 거예요. 어떤 걸 팔 때는 반드시 그거 있어야 팔 수 있죠. 하지만 공매도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주식을 먼저 빌려와서 비싸게 판 다음에 싸게 사와서 주식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익을 이제 실현시키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제 언론사가 좀 활동하는 거죠. 이제 뭐 좀 악재성 찌라시나 아니면은 뭐 이런 리포트를 막 때리면서 주가를 폭락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투심을 좀 자극해가지고 공포심에서 이렇게 개인주들이 막 던지면은 그런 것들을 주워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그렇죠, 네. 그 차익을 이제 증권사가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게 이제 공매도를 악용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매도 악용돼서 이제 저희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죠. 근데 이 공매도도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일반적으로 빌려서 하는 공매도. 그다음에 네이키드라 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빌리지 않고 그냥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거. 그렇게 빌리지 않았는데도 빌린 것처럼 하는 건 불법이죠 현재.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근데 요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만들어서 찍어내는 건 공매도 아니죠 이거는. 아예 왜냐하면 공매도는 어쨌든 존재하는 주식을 상대하는 건데 이번은 그렇죠. 공매도가 아닌 것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주식이 막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 공매도 그 이상의 거래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매도랑 똑같은 형태를 띠고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찍어내서 팔아버리면은 이제 원래 공매도라는 건 빌려서 자기한테 없는 걸 빌려서 하는 건데 그 중에 빌리지 않고 하는 거를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걸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그게 실제 유통까지 됐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매도라는 형태로. 그렇죠. 근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도 아니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 더 큰 문제다. 그렇죠, 맞습니다. 공매도를 이제 하면 이제 좀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제재를 저기 받지도 않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뭐라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막 찍어내서 팔면은 주가는 폭락시키는데 겉으로 들어가진 않고
완전 주가 조작이 그냥 함부로 가능하게 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조 화폐가 실제로 유통이 돼버린 사건과 위조 똑같은데 유가증권. 예. 자 그런 사건이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고 자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예. 저희 프레임을 이거를 공매도로 몰아가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어. 반드시 유가증권 위조로 그래서 사기 사건으로 가야지 된다고 저는 본질은 보거든요. 유가증권 위조 사기 사건이다. 그렇죠. 공매도가 예. 아니죠. 이거는 공매도처럼 보이지만. 자 황상태 대변인 말씀이셨고요. 자 이사장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황 대변인하고 똑같은 걸로 보는데요. 지금 언론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걸 자꾸 그 공매도와 연관된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그 실질적으로 유가증권 위조 사건이다. 예, 그래서 그건 그 위조 알겠고요. 사건인데 그거를 밑에 단순 직원 실수로 그것도 예. 대삼성증권에서 예. 연간 750원씩 전산 운영비를 지출하는 삼성증권에서 그걸 지금 단순 실수로 몰아가는데 그거를 지금 관리 감독해야 될 기구인 금감이 거래소에서 방치하고 있다. 범죄행위를 당장 알겠습니다.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바라보는 소액주주들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위조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가 아니라 위조 주식 사건이고 네. 또 한 가지 이 2부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게 대규모로 유통이 됐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이 그냥 꽁돈이 생겨서 눈이 멀어서 유통시킨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건 이틀 후면 밝혀질 내용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없는 주식이 대량으로 들어왔다는 건 알 수밖에 없는데 네. 상식적으로 그 상식적인 선에서는 네. 유통시켰다는 것은 평소에도 이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냥 들어오면 해버린 거 아니냐. 예. 그러니 이 정황은 과거에도 이런 식의 불법이 많이 자행됐다는 정황 증거 아니냐.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는 압수수색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자체 조사에 맡길 게 아니라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이 사태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또 한 번 모시거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나눔 주주연대 장원교 이사장, LGD 투자자 모임 황상태 대변인이었습니다.